FDA와 그 해외 투자에 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FTA에 대한 그 정의, 이게 FTA가 뭔지에 대한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FTA는 말 그대로 이렇게 free, 그죠? F는 free죠. trade agreement라고 이렇게 이니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줄임말이 FTA죠. 그럼 이제 프리 트레이드라는 것이 뭐냐? 그죠? 프리 트레이드가 뭐냐? 프리 트레이드가 뭐냐? 자, 이 프리 트레이드에 대한 정의를 먼저 우리가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리 트레이드란 말은 말 그대로 자유로운 무역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유로운 무역이란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장벽이 없다는 거죠. No barrier라는 이야기입니다. No barrier. 그러면 barrier라는 것은 여기서 뭐냐라면 보통 우리가 tax barrier, 그죠? tax인데요. 이 tax는 국제 간의 텍스를 갖다가 우리 다른 말로 tariff이라고 합니다. 그죠? tariff barrier. tariff barrier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tax barrier가 있고 non-tariff barrier가, non-tax barrier가 있다. non-tariff barrier가 있다.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제 tariff이란 것은 또 뭐냐는 거죠. tariff이란 것은 뭐냐? 이 tariff이란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말로 했을 때는 이제 관세가 되는 거죠. 관세가 된다. 자, 관세란 것은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국경세의 성격이 있고요. 국경세의 성격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소비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국경세와 소비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관세라고 이야기한다. 그죠? 그래서 보통 베리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벽이다. 장벽이란 이야기죠. 장벽. 그죠? 장벽. 장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장벽은 결국은 국제 간의 장벽을 다른 말로는 무역장벽이라고 이야기하겠죠. 무역장벽. 그죠? 이 무역장벽을 없애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프리 트레이드라는 이야기죠. 결국은 프리 트레이드의 가장 기본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 요율을 낮추자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내 간의 거래는 관세라는 것이 없습니다. 국내 간의 거래는 국경을 넘지 않기 때문에 관세라는 게 없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제 간의 거래는 항상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우리가 다른 말로 커스텀 라인이라고 합니다. 커스텀 라인이다. 이렇게 관세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관선이다. 세관선이다. 세관은 결국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니까 이게 관세선이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겠죠. 관세선이다. 자, 왜 그럼 이 관세선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기업이 국외 기업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여기는 이제 국내 기업이 있다 합시다. 국내 기업은 항상 우리가 뭘 냅니까?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조건으로 국내 기업은 세금을 내죠. 그죠?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기업이 세금을 내면서 거기에서 그 비즈니스를 하는 대가로서 내죠. 개인의 경우에 1년에 이제 자기 총소득에서 내는 것을 우리가 종합소득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종합소득세라고 이야기하고, 개인 기업의 경우, 우리 개인 기업이란 거는 여러분들 각자가 기업이 되는 거죠. 그죠? 종합소득세를 낸다. 그런데, 개인 기업 말고 법원이 인정해준 기업을 우리가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도 세금을 내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법인세라고 이야기하죠. 법인세를 냅니다. 자, 그래서 국내 기업은 그것이 개인 기업이든 법인이든 세금을 냅니다.
그러고서 거기에서 영업을 하죠. 그래서 국내 기업은 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만든 물품을 결국 어디 팝니까? 국내 시장에다가 팔겠죠. 그죠? 국내 로컬 마켓에다가 팝니다. 로컬 마켓에다가 이것을 팔게 되겠죠. 자, 이걸 로컬 마켓에 팝니다. 근데 이 로컬 마켓에다가 물건을 팔 때는 이 세금이 다 including 돼 있겠죠. 세금이 다 포함이 돼 있겠죠. 그죠? 세금이 다 포함이 된다. 낼 세금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실질적으로는 세금 별도지만 이제 이러한 것들을 다 세금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표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세금이 있겠죠. 기업을 운영하면서 지불해야 되는 이러한 이제 코스트가 있겠습니다. 비용에 속하겠죠. 그죠? 코스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물건을 로컬 마켓에다가 파는데 만약의 경우에 외국 기업이 들어왔다. 외국 기업이 수출을 해갖고 딱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국내 기업, 국내에 우리 정부에 만약에 한국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냥 느닷없이 이제 엑스포팅 해서 수출을 해서 여기서 물건을 팔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국내 기업 입장에서 봐서는 억울한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금을 내고 어떤 대표적인 것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같은 것을 내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외국에 있는 이 기업들은 아무것도 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와서 우리 땅에 와서 물건을 우리하고 같이 경쟁을 하면서 판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 세금 낸 거 이런 것들 이런 비용들을 우리만 내는 거 아니냐. 이건 좀 불합리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기업들에게 이 들어오는 수출품에 대해서 일정한 보통 한 8% 정도를 그죠? 냅니다. 이 8% 정도를 갖다가 부과하게 하는 그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통 관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세의 개념이 그러되면 이제 이 국외 기업도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수출하는 물건에 세금을 매김으로써 국내 기업이 국내에 있으면서 내는 세금과 거의 형평성을 좀 이룬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세라는 것을 부과하고요. 근데 이 관세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 했죠. 뭐냐면 이제 국경세의 성격. 지금 이야기한 거는 국경세의 성격이겠죠. 국경을 넘어오는 것에 대한 그죠 관세고. 그다음 소비세의 성격이 있다 했습니다. 소비세의 성격이란 것은 이게 안 팔리면은 팔 목적으로 즉 누군가가 소비할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럼 이 물건이 다시 나갔다. 나가는 것을 다른 말로는 재수출 내지는 반송이라고 합니다. 그죠? 재수출이나 반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재수출되거나 반송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징수된 관세를 다시 환급을 해준다.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관세를 갖다가 환급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관세 환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관세를 환급해준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이 관세를 물릴 때 제가 지금은 얘기가 이제 8% 정도를 평균적으로 물린다 했는데 이 8%가 예를 들어서 이게 18% 또는 28% 이런 식으로 인크리스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면은 8% 물릴 때는 자, 국내에 있는 A라는 기업이 만든 가격이 팔면 가격이 100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국외 기업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도 100원에 자기 나라에서 팔다가 이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하면은 108원이 되겠죠. 그죠? 여러 가지 관세는 이제 물건 값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관세는 이제 모든 비용에다가 그 물건 값이죠. 그죠? 그 부가세 이야기를 좀 이따 드리고요. 108원이다. 108원 정도면은 그래도 뭐 경쟁하기
정정할 만하죠. 왜냐하면 요 8원이 비싸지만 이 국외 물건이 이제 그 품질이 좋다거나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장점을 가지면은 판매가 가능하겠죠. 근데 이걸 관세를 계속 올려버린다고 합시다. 그럼 이게 뭐 어떻게 됩니까? 막 올라가겠죠. 그러면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쟁력이 없어지면 결국 해외 물건은 사지 않고 국내 물건만 이 나라 소비자들은 사게 될 것입니다. 자, 그걸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일종의 보호무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보호무역이다. 보호무역이다. 자, 이 보호무역은 중상주의 시대까지, 그죠? 이게 유지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1,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이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했었죠. 그죠? 결국은 관세로서, 높은 관세로서 자국의, 높은 관세로서, 그죠? 높은 관세로서 자국의 이제 그 기업을, 자국 기업 보호를 하는 거죠. 자, 자국 기업 보호를 한다. 자, 요게 바로 이제 보호무역주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보호무역주의를 하면은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하면은 국내에 있는 공급자, 즉 기업은 이득을 내겠지만 결국 그 나라의 국민들은 피해를 보게 되죠. 왜냐하면 이건 일종의 독점이 되는 거죠. 독점이 되는 것이죠. 자, 왜 그러냐? 우리가 국제 가격을 국내 가격화 했을 때는 굉장히 싸집니다. 왜? 자, 보세요. 국내에 10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 10개 기업은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10개 기업 간 가격에 대한 뭐라고 합니까? 뭐 정보가 뚜렷하고 하니까 이게 적당한 단합이 있을 수가 있죠. 담합. 적당한 컴프로마이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담합이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글로벌한 기업들, 모든 세계 기업들이 있으면 1000개 정도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담합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사람들은 결국은 lowest price, 가장 낮은 가격으로 경쟁을 하겠죠. 그러면 결국 이 가격이 어떻습니까? 그럼 이 가장 낮은 가격으로 경쟁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커스텀 라인에서 어떤 배리어들, 이런 장벽들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미국 회사가 만든 제품이 한국에 와서도 똑같이 미국에서 팔던 것과 같은 가격으로 팔 수가 있겠죠. 그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으로 수출했을 때 똑같은 가격으로 팔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세계의 어떤 나라에서 생산하는 어떤 나라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세계의 어떤 나라에서 수출하는 가장 낮은 가격이 결국은 뭐가 됩니까? 국내 가격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국제 가격. 그 중에서도 lowest price. 국제, 세계의 어떤 나라니까 이게 국제 가격이죠. 국제 가격. 중 가장 낮은 최저가가 결국 어떻게 되죠? 최저가가 결국 어떻게 돼? 이것이 결국은 국내 가격이 되는 거죠. 국내 가격. 뭐가 없으면 자유무역이 되면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대한 이득은 누가 가집니까? 세계 국민이 가집니다. 세계 국민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이 필요한 거죠. 그죠? 세계 국민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 자, 그게 우리가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이유입니다. 즉, 글로벌 시티즌스, 그러니까 세계 국민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복리정진,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복리정진이다. 복지와 이득을 정진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복리정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무역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자유무역을 여기 이제 다른 말로 자유무역이 돼야 된다. 이제 프로세스를 다시 싹 올라가 봅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이 돼야 되죠. 그럼 이 자유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관세를 없애야 된다. 그러면 이 관세를 없애자는 것이 결국 뭐냐면 이제 FTA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알겠죠? FTA다. 그래서 결국은 각 나라에서 자국의 제품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주의,
가면은 결국은 그 국내 가격은 국외 상품에 대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국내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수입이 1달러라고 합시다. 10불이라고 합시다. 10불. 자, 그런데 꼭 필요한 물건이 있어요. 그게 5불입니다. 자, 그럼 나는 10불의 수입으로 5불일 때는 2개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꼭 필요한 물건을 2개를 나는 필요를 해요. 그런데 관세 때문에 이 5불이 원래는 5불이었는데 들어오면서 관세가 붙어가지고 즉 그 수입국 정부가 그 수입국의 어떤 그 회사의 그 마켓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높이 올려서 이게 7불이 됐다. 그럼 나는 한 개밖에 못 삽니다. 누가? 국민들은. 그죠? 한 개를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복리입니까? 복리가 아니죠. 손해는 국민들만 보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FTA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조직한 것이 바로 이제 FTA를 하자라는 것이 이제 그 취지고요. 자, 그래서 FTA는 이제 그런 목적에서 이제 실시하는 거죠. Free Trade Agreement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FTA와 WTO의 개념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WTO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 관계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이죠. 자, FTA는 지금 방금 말했습니다. FTA는 자, 우리가 프리 트레이드를 하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프리 트레이드. 자유무역을 해서 이 자유무역은 결국은, 자유롭게 무역하면은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국제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국제 가격이 국내 가격화된다 했죠. 국제 가격이 국내 가격화되고, 이 국내 가격은, 근데 이 국제 가격은 어떤 가격입니까? lowest price라고 했죠. 왜? 경쟁하기 때문에, 글로벌 펌들이, 글로벌 엔터프라이즈들이 컴피티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제 가격은 결국은 lowest price가 될 경우가 많죠. 최저 가격이다. 그죠? 최저 가격이다. 자, 그 다음에 최저 가격이 결국은 뭐가 됩니까? 국내 가격이 되는 거죠. 그죠? 경쟁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국내 가격이 됨으로써 결국은 더 많은 효용을 누릴 수 있다. 그죠? 누가? 구매자들. 구매자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이제 글로벌 시티즌이 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그 글로벌한 그 복리를 정진하는 것이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FTA를 촉진시키는 것. 이 Free Trade Agreement. 결국은 배리어를 없애는 것. 그죠? 배리어를 없애는 것. 이 배리어를 없애는 것이 결국은 뭘 위한 것이다. 세계 국민들의 복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좀 뭘 해야 되냐,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듣죠. WTO에 대해서 듭니다. WTO와 FTA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요거는 참 미묘한 관계가 지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WTO는 FTA다 이런 관계의 등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WTO하고 FTA는 다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반대의 개념으로 철학은 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연결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취지에서는 같습니다. 취지에서는 no barrier입니다. no barrier. 자, no barrier라는 것은 결국은 장벽을 없애자. 무슨 장벽? 트레이드 베리어를 없애는 거죠. 자, 이 트레이드 베리어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취지가 같습니다. 장벽을 없애서 자유무역을 하고 이 자유무역을 함으로써 글로벌 시티즌들의 월페어,
자, 행복을 추구하게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 취지입니다. 그럼 그게 이제 기본 취지인데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WTO에서부터 시작됐죠. 원래는 WTO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근데 이 WTO는 또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1947년에 가트가 만들어지고 1995년에 WTO가 만들어졌습니다. 가트는 WTO의 전신이고 WTO의 조문의 대부분은 가트를 승계했습니다. 그렇지만 가트가 만들어질 당시에 우리가 가트는 다른 말로 General Agreement하고 되죠. 그래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관세하고 그죠? 무역에 관한 협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협정, general이니까요. 일반 협정, 그죠? tariff and trade가 되겠죠. TT니까요. tariff and trade가 되겠죠. general agreement, 그죠? 일반 협정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관세 및 무역이란 것이 뭐냐면, 이거 내리자는 겁니다. 내리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내리는 것에 대한 협정을 갖다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그죠? 일반 협정인데, 근데 요 당시에는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이었기 때문에 각국이 전쟁에 참여한 각국이 그게 없었죠. 정신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제협정이란 거는 행정부가 와서 협정을 맺지만 결국 이 협정이 인정되기 위해서, 즉 국제법은 국내법의 효과를 가진다는 게 있죠. 그래서 국제법이 국내법의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습니까? 국내법은 누가 만듭니까? 의회에서 만들죠. 그래서 의회가 국내법을 만들듯이 똑같이 국제협정에 대해서 인준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소위 비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비준을 해줘야지만 이 국제협정이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에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1947년도는 이제 거의 이제 2차 세계대전의 끝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각국이 정신이 없었죠. 그래서 이런 국제협정을 가지고 의회에 모여가지고 이걸 뭐 당시의 개념은 전쟁 복구에 바빴는데 이러한 것들을 상세하게 막 좀 이렇게 검토할 그럴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국제협정은 협정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비준을 받아야 됩니다. 각국으로 가가지고 여기는 이제 각국의 대표들이 오겠죠. 가트를 체결할 당시에. 근데 이게 비준을 받지 못한 국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트는 국제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트는 단지 하나의 선언적인 하나의 의정서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양해 각서 정도로, 그죠?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정도로, 이런 정도의 이제 수준에서 머물렀죠. 그렇지만 전후에 이 관세율을 낮춰서 자유로운 무역을 함으로써 복구를 촉진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가트는 자유무역의 어떤 론칭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졌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시대적으로 몇 년입니까? 47년, 50, 60, 70, 80, 90, 한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흘른 이후에, 50년의 세월이 흐른 이후에 세상이 많이 변했죠. 그래서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가장 근본적인 강제력이 없었습니다. 어기더라도, 자유무역에 대한 협정을 어기고, 관세를 확 올리더라도 강제력이 없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가트의 위반에 대해서 징계할 어떤 강제력이 없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당시에는 공산품 위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거기 당시에는 서비스라는 개념이 없었고요. 서비스라는 개념이 없었고,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5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서비스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거래량이 엄청났고 이러한 부분들은 대부분 서비스와 지적재산권은 대부분 선진국에 의해서 주도되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진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취해도 후진국들이 여기에 조금 발을 디디려고 해도 이 제재할 방법이 없었죠. 심지어 이 가트라는 하나의 선언적인 규정으로서도 뭔가를 주장할 수가 없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대한 것들, 그죠? 서비스나 이제 지적재산권에 관한 부분. 이게 이제 가장 큰 부분들인데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업데이트 하는 것. 자, 업데이트 한 부분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WTO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는 WTO의 다른 조문들은 모두 가트의 것을 쿼터했다, 인용했다. 그리고 이제 이 업데이트 된 부분에 대해서 새로이 이제 추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1단락은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이어서 2단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